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반도체 업계의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4의 핵심 부품인 로직다이 수요를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는 최신 뉴스인데요. 2025년 10월 20일 업계에 전해진 이 소식은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반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SK하이닉스에 밀렸던 삼성전자의 진짜 반격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최신 뉴스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핵심 뉴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생산하고 있는 로직다이 4나노 공정 수율이 90%를 상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직다이 수율이 90%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은 4나노 공정을 통해 생산한 로직다이 10개 중 9개 이상이 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대량 양산에 돌입해도 될 만큼 기술이 안정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4나노 공정은 전체 공정 수율이 80%를 상회할 만큼 성숙 단계에 이른 공정이다. 로직다이 수율도 연초 시생산 단계에서부터 40%를 상회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고 밝혔습니다. 즉, 연초 40% 수준에서 시작한 로직다이 수율이 불과 10개월 만에 90% 이상으로 2배 이상 개선된 것입니다. 이는 놀라운 속도의 기술 진보이며 삼성전자가 HBM사 양산에 필요한 핵심 조건을 충족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로직다이는 정확히 무엇이고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HBM의 구조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HBM은 실리콘 관통 전극, TSV를 통해 여러 개의 디램을 수직으로 적층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 디램 칩들이 코어 다이이고 맨 아래 최하단부에는 로직 다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직 다이는 HBM의 두뇌 역할을 담당합니다. 적층되는 디램과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연산을 담당하는 GPU를 연결해 전력 공급 및 데이터 신호를 제어하는 컨트롤러 역할을 맡는 핵심 부품입니다. HBM사의 성능과 안정성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특히 HBM4부터는 로직 다이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기존 HBM3와 HBM3에서는 디램 공정을 통해 로직 다이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HBM4부터는 HBM의 핵심인 로직 다이에 첨단 파운드리 공정이 도입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HBM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이전 세대 대비 높은 성능이 요구되고 발열 문제가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파운드리 최선단 로직 공정을 이용하면 전력 절감은 물론 다양한 기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CPU나 GPU 등에 탑재되던 메모리 컨트롤러 기능을 로직 다이로 옮길 수 있어 시스템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4 로직 다이에 자사 파운드리 4나노 핀팩 공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경쟁사들과 차별화된 전략입니다. SK하이닉스는 TSMC의 12나노급 공정을 활용하고 마이크론은 자사 12나노급 디램 공정을 활용하지만 회사가 보유한 가장 미세한 공정을 적용합니다. 통상 반도체 공정은 미세화할수록 성능이 올라가고 전력 효율도 높아집니다. 삼성전자가 4나노 공정을 선택한 것은 이러한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삼성전자는 HBM4 베이스 다이에 선단 로직 공정을 적용하고 설계를 최적화해 전 세대인 HBM3 대비 성능 및 에너지 효율을 크게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정 선폭을 당초 계획보다 더 줄이는 방안까지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HBM의 PPA, 즉 성능, 전력 효율성, 면적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선단 공정에서 쓰이는 로직 기능 등을 추가할 수 있어 고객사의 요구에 맞춰 맞춤형 제품을 공급하는 데 유리합니다. 현재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가 HBM4에 명운을 걸고 뛰어든 만큼 HBM4의 핵심인 로직 다이 생산을 담당하는 파운드리 사업부도 총력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6세대 고대역 폭메모리 HBM4 품질 최종 테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메모리 사업부에서 HBM4 샘플을 엔비디아와 AMD 등 고객사에 공급하기 위해 대량 생산하고 있어 파운드리 사업부도 로직 다이 생산량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운드리 사업부는 로직 다이 생산량을 전체 4나노 라인이 보유한 생산 능력의 절반 수준으로 끌어올려 가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HBM4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4나노 공정 가동률이 전년 대비 크게 올라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HBM4, 4의 로직 다이 생산량이 향후 웨이퍼 기준 월 수천 장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로직 다이 수율 90% 달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과거 수율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삼성전자 4나노 수율은 3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TSMC는 같은 시기 70% 안팎의 양품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낮은 수율은 고객 이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퀄컴, 엔비디아, 구글 등 주요 고객사들이 TSMC로 옮겨갔습니다. 전환점은 전영현 부회장의 취임이었습니다. 2024년 5월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으로 취임한 전 부회장은 파운드리 사업의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세계 최초 타이틀보다는 경쟁사에 버금가는 수요를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그 결과 2023년 이후 4나노 공정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2024년에는 70%대, 2025년에는 80%를 상회하는 수요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10월 로직다이 수율이 90%를 넘어섰습니다. 연초 시생산 단계에서 40%를 상회하던 로직다이 수율이 10개월 만에 90% 이상으로 개선된 것은 삼성전자의 기술력과 개선 속도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안정화된 수율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실제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퀄컴과 AMD가 삼성전자 4나노 공정을 활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퀄컴은 혼합현실 XR 기기 프로젝트 무한에 탑재되는 AP를 삼성전자 파운드리 4나노 공정을 통해 생산합니다. AMD 역시 차세대 서버용 CPU 입출력 다이를 삼성 4나노 공정으로 양산할 계획입니다. 물량은 다소 적지만 비테크 물량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딥시크가 촉발한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삼성 파운드리가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중국 AI 고객사를 잇따라 유치하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확보한 수율과 고객사들과 쌓은 신뢰를 기반으로 TSMC 대신 삼성 파운드리를 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성비 높은 칩 제조 능력을 앞세워 고객사들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로직다이 수율이 90%를 달성하면서 HBM사 양산의 청신호가 켜졌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바로 코어 다이인 1CD램입니다. 삼성전자는 HBM4 코어 다이로 10나노금 6세대 1CD램을 활용합니다. 이는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5세대 1BD램을 사용하는 것보다 한 세대 앞선 것으로 기술 초격차 전략의 핵심입니다. 현재 1CD램 수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2025년 10월 중순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1CD램 수율은 70%대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목표 수율인 80% 이상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지난 6월 삼성전자는 10나노금 6세대 D램 웨이퍼 성능 실험에서 50에서 70%대 수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제품의 수율이 채 30%에도 못 미쳤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진전입니다. 다만 9월 기준으로 HBM4에 쓸 1CD램의 수율은 콜드 테스트 기준 35% 전후로 파악된다는 보도도 있어 HBM용 1CD램의 최종 수율 확보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삼성의 위치는 어떨까요? SK하이닉스는 10나노금 6세대 D램 테스트 수율이 평균 80% 이상, 최대 90%까지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CD램에서는 여전히 SK하이닉스가 앞서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로직다이에서 삼성전자가 90% 수율을 달성한 것은 의미가 큽니다. SK하이닉스는 로직다이를 TSMC의 12나노급 공정에 맡기는 반면 삼성전자는 자체 4나노 공정을 활용합니다. 4나노 공정은 12나노 공정보다 미세하기 때문에 성능과 전력 효율 면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LSI를 동시에 개발하는 삼성전자의 특성상 로직다이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삼성전자는 1CD램 공정 기반의 HBM4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이미 주요 거래선에 시제품을 공급한 상황입니다. 내년 HBM4 수요 본격화에 맞춰 공급 확대를 목표로 1C나노 생산 능력 확대에 필요한 투자를 지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HBM4 샘플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샘플 단계인 동작 샘플 이후 엔지니어링 샘플, 커스터머 샘플의 경계가 흐릿할 만큼 상당한 양의 샘플을 엔비디아가 요구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사력을 다해 샘플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로직다이 수율 90% 달성은 엔비디아의 품질 최종 테스트에 대비한 총력 지원의 결과입니다. 삼성전자가 풍부한 생산 능력을 활용해 가능한 많은 웨이퍼를 설비에 투입해 샘플을 만들고 있으며 월 1만 장 정도 만들던 것에서 2배 가까이 더 올려서 생산하는 방안까지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반도체 루빈을 2026년 하반기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루빈에는 HBM4 12단 제품 8개가 탑재되며
이를 기점으로 HBM 시장의 주류가 HBM3에서 HBM4로 세대 교체될 전망입니다. HBM4의 가격은 이전 세대 HBM3와 비교해 30%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TSMC에서 생산하는 HBM4 로직 웨이퍼는 기존 1B 메모리 웨이퍼 비용 대비 3에서 4배 증가합니다. HBM4 공급 성공은 삼성전자의 상당한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HBM4이 이후 개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커스텀 HBM 시장도 파운드리 가동률 개선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커스텀 HBM은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HBM을 다양한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제품으로 로직 다이의 중요성이 더욱 올라갑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이 아니라 파운드리, 시스템 LSI를 동시에 개발한다는 점에서 로직 다이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IP를 활용하고 고객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는 데 유리합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자체 개발 중인 주문형 반도체 ASIC 역시 HBM의 새로운 수요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들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ASIC 시장의 성장도 삼성전자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일스에 집중하면서 D램 설계도 바꿨고 로직다이 설계도 바꾸다 보니 좋은 소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도 일스에서 가능성을 엿본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삼성전자는 2025년 10월 HBM사 로직다이 수율 90% 돌파라는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연초 40% 수준에서 시작해 불과 10개월 만에 90% 이상으로 개선한 것은 놀라운 성과입니다. 이는 전영현 부회장의 리더십 하에 기본으로 돌아가 수율 확보에 집중한 전략의 결과이며 파운드리 사업부가 메모리 사업부의 HBM4 성공을 위해 총력 지원한 덕분입니다. 물론 1CD램의 최종 수율 확보와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 통과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로직다이 수율 90% 달성은 삼성전자가 HBM사 양산을 위한 핵심 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SK하이닉스에 밀렸던 HBM 시장에서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과연 HBM4를 통해 메모리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로직다이 수율 90% 돌파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주목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